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4시간이나 걸리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후 할머니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경상도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은 미국에 나가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고 3살짜리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손자가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사니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준우 돌잔치 영상 봤어?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이고, 우리 준우 참 컸다. 벌써 저렇게 말도 잘하고.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실래요?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손자가 나를 찾는다니. 그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일주일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손자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사고 새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집에서 담근 된장, 고추장, 들기름도 챙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좋아하더라. 시골 된장이 맛있다고. 일요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타야 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손자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4시간을 달려 아들 집 앞에 도착한 것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휴, 무거운 거 들고. 괜찮다, 괜찮아. 우리 준우는? 그때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엄마 오셨대. 뭐, 오늘 오신다고 했어?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도 산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 그게. 지난주에 너희 아버지가 일요일에 오라고 했잖니.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게. 내가 엄마한테 놀러 오시라고는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한 건지 기억이. 여보, 그러니까 오늘 온다는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오시라고만 한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오늘 외출하기로 했잖아. 준우 친구 생일 파티 있다고 몇 주 전부터 약속했는데.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엄마, 죄송해요. 오늘 준우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설레서 날짜를 착각했나 보구나. 그럼 어머님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오늘은 저희가 정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알겠다. 그럼 할머니는 준우 얼굴이라도 보고. 준우는 지금 자고 있어요. 깨우면 또 칭얼거려서 파티 가서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애 재울 때 얼마나 힘든지. 그때 밖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눈이 오네. 그럼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시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얘야, 잠깐만. 이거라도 받아줄 수 있겠니? 시골에서 담근 된장하고
어머님, 저희 집에 그런 거 둘 곳도 없고요. 요즘은 다 사 먹어요. 냉장고도 꽉 찼고, 그냥 가져가세요. 알겠다. 여보, 빨리 들어와요. 준우 깰라. 어머님, 다음에 봬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제 검은 코트 위에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을 달려왔는데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며느리 눈밖에 나서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눈 속에서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아들이 나와서 엄마 그냥 들어오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면 당황스럽지. 내가 미리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어. 스스로를 탓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보니 아들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요. 제가 날짜를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이상하게 말하던데. 저는 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말하다가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나? 손자 보고 싶어서 간 게 죄가 되나? 엄마, 울지 마. 그게 무슨, 형수가 너무한 거지. 아니, 오빠도 문제야. 엄마가 4시간 걸려서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다. 내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어. 며느리도 바빴을 텐데. 엄마, 그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오빠한테 얘기할게. 엄마는 그냥 쉬세요. 딸은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아한테 들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다. 너희도 바빴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사실은 그날 집에 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뭐? 와이프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니, 사실은 말하기가 좀 그래서. 무슨 말이 그래서?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엄마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가 오시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준우한테 이것저것 먹이려고 하시고 와이프는 그런 게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오시라고 하고도 와이프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날 갑자기 오시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너는 내 마누라한테 내 엄마가 오는 것도 제대로 말을 못하냐?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잘못 말하면 또 싸우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와이프 성격이. 그만해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됐다. 이제 알았으니까 전화 끊는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용했구나.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나를 갑자기 보내서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해서 나는 그냥 쫓겨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편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돈으로 아들이 집을 살 때 보태주려고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니 전세라도 좀 큰 데로 옮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 통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준우 교육비에 보태라고 주려고 했는데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변경하실 건가요? 제 명의로 바꾸려고요. 제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걸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하시면 증여세가 괜찮습니다. 원래 제 돈이었어요. 그냥 아들 명의로 해놨던 거예요. 아, 그러시면 증여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통장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혹시 이 집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시골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팔긴 뭘 팔아요? 할머니, 이 동네 집들 요즘 안 팔려요. 그래요? 그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거 파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울이요? 어디요? 강남에 있는 33평 아파트요. 사실 남편이 젊었을 때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헐값이었죠. 그 아파트를 쭉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20억이 넘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전세금을 받고 있었고 그 돈으로 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아파트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 준우가 크면 준우 결혼할 때 주려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세금을 내고 나니 손에 17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딸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진아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엄마, 무슨 돈? 엄마 돈 아껴야지. 괜찮다. 엄마 돈 많아. 너 미국에서 집 사려고 했지? 이 돈으로 살아. 엄마, 그게 무슨. 엄마 돈이 얼마나 있다고. 10억 줄 수 있어. 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야. 엄마가 통장 만들어 놨어. 내 명의로. 다음 주에 미국 가면 송금해 줄게.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설마 집을 팔았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 시골집에서 잘 살 거야. 그리고 돈도 남았어. 오빠는요? 오빠한테는 안 줘요? 내 오빠는 내가 따로 생각이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어머님, 혹시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니? 제 친구가 부동산 일하는데 우연히 어머님 이름을 봤대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어머님, 그 아파트 팔으셨어요? 그래, 팔았다. 왜요? 그 아파트 시세가 20억이 넘는다면서요? 왜 그걸 파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내 아파트를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하냐? 어머님, 그게 그 아파트 나중에 준우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었어요? 누가 그러던?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재산인데 나중에 손주한테. 나는 그럴 생각 없다. 네. 나는 내 재산 내 맘대로 할 거야. 준우한테 줄 생각도 없고 너희한테 줄 생각도 없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 큰 돈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세요? 지난번 그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사과? 너 언제 사과했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나를 눈 속에서 쫓아냈어. 4시간 걸려온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았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건 그날 저희가 정말 약속이 있어서. 약속? 그럼 나한테 한 약속은? 내 아들이 나한테 오라고 해서 간 건데 그게 약속이 아니냐? 그건 어머님이 날짜를 잘못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니? 나는 내 남편 엄마야. 내 시어머니라고. 그런데 너는 나를 귀찮은 사람 취급하더라. 어머님, 됐다.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한다. 나는 내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전화를 끊은 다음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아한테 10억을 준다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응, 내 동생한테 줬어. 왜요? 저는요? 저는 아들인데 왜 제가 받을 돈을 진아가 받아요? 너한테 줄 돈은 따로 있어. 얼마요? 저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3억 있다. 3억요? 진아는 10억 받았는데 저는 3억이에요? 응.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아들이에요. 장남이라고요. 그래서요?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받아야죠. 진아는 딸이잖아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엄마, 이게 상식이에요. 아들이 더 받는 게 맞잖아요. 상식? 내가 나한테 한 게 상식이었냐?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좋아. 그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진아는 어땠니? 진아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아는 멀리 있잖아요. 맞아. 진아는 미국에 있어. 비행기로 15시간 걸려. 그런데도 작년에 몇 번이나 왔는지 아니? 3번? 4번. 4번이나 왔어. 휴가 때, 추석 때, 엄마 생일 때,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다고 한 번 더 왔어. 근데 너는 서울에 있잖아. 4시간이면 와. 그런데 작년에 몇 번 왔니? 명절이랑 제삿날이요. 2번, 딱 2번 왔어. 그것도 올 때마다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바로 갔지. 엄마, 저도 바빠요. 회사도 다니고 준우도 키워야 되고. 진아는 안 바빠? 진아는 직장도 있고 공부도 하고 있어. 근데 엄마 보러 15시간 비행기 타고 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엄마가 손잡으러 갔을 때 너는 나를 어떻게 했니? 죄송해요. 내 마누라가 나를 쫓아낼 때 너는 뭐 했어? 가만히 있었지? 제가 약했어요. 죄송합니다. 약한 게 아니야. 너는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한 거야. 그건 나도 이해해. 남편이면 아내 편을 들어야지. 그럼, 하지만 말이다. 나를 눈 속에 세워둔 걸 알고도 너는 그날 밤 문자 한 통만 보냈어.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게 다야. 엄마, 내 동생은 그 얘기 듣고 울었어. 미국에서 당장 한국 가겠다고 난리쳤어. 엄마가 말렸지. 그런데 너는 며칠 동안 전화도 안 했어. 내 여동생이 뭐라고 하니까 그제야 전화했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3억은 너한테 줄게. 이건 내가 받을 몫이야.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받을 목. 하지만 더는 없어. 엄마, 그럼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네. 엄마는 말이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손자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서 그렇게 살았어. 남편 돌아가고 10년 동안 이 시골집에서 혼자 살았지. 엄마가 그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나는 시골이 좋아. 하지만 가끔은 외로워. 가끔은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어. 근데 너희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심심하지 않으세요? 엄마, 저는 됐어.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해. 대신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다닐 거야. 유럽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평생 남편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못 가본 데 다 가볼 거야. 엄마 나이에 여행을요? 왜? 73이면 여행 못 가? 요즘 우리 나이 또래가 제일 여행 많이 다녀. 너희는 모르겠지만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도 많고 다 같이 다니면 재밌어. 그리고 말이다. 엄마가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까 해. 20평짜리. 거기서 가끔 올라와서 지낼 거야.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서울에요? 엄마가? 왜? 이상해? 너희 집 근처는 아니니까 걱정 마. 엄마가 너희한테 패 끼칠 일 없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준우는 이제 만날 생각 없어. 이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자인데. 손자지.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그 손자 보겠다고 4시간 걸려갔다가 쫓겨났어. 엄마 자존심도 있어. 이제는 안 갈 거야. 엄마, 준우가 크면 준우가 직접 할머니 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그때 보지. 근데 너희가 데려오면 안 봐. 너희가 할머니 보라고 억지로 데려오는 거 엄마는 원하지 않아.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뭐냐?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할 말 없는데. 어머님, 들어주세요. 제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실은 어머님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모시는 게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한테 배울 것도 없었고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잘못하면 안 된다. 잘 보여야 한다. 그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니? 죄송해요. 그날은 정말 제가 너무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님이 눈 맞으시면서 돌아가신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준우가 커서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혼났어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소리쳤어요.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남편이 우는 거.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오시면 잘 모실게요. 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안 오신다고 하니까 준우가 울었어요. 준우가? 네. 할머니가 준 과자가 제일 맛있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때 전화 너머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우였습니다. 할머니, 준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어린 목소리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가 준 과자 다 먹었어요. 더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보낼게. 아니요. 할머니가 와서 줘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럼 와요. 이번 일요일에 와요. 약속? 알았어, 준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자는 죄가 없는데, 순수한 아이인데,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갈게. 엄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나는 이제 언제든지 손자 보러 갈 수 있어. 미리 연락은 하겠지만 너희가 집에 있으면 만날 수 있어야 해. 네, 당연하죠. 둘째, 며느리는 나한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 시어머니 귀찮게 생각하는 거, 나 다 알아. 솔직하게 말해. 내가 오는 게 싫으면 싫다고 해.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싫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는 편하게 대하고 싶어요. 편하게? 네. 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대하겠어요. 제 친정엄마였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할게요. 그래, 그럼 믿어볼게. 셋째, 나는 이제 너희한테 재산도 안 줘. 3억 받은 거로 만족해라. 나머지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쓸 거야. 네, 엄마. 그러세요. 근데 말이다. 준우 교육비는 내가 댈게. 네. 준우 유치원비, 학원비, 나중에 대학 등록금까지 할머니가 될게. 대신 다른 건 기대하지 마. 어머님, 그리고 준우한테는 내가 따로 통장 만들어 놨어. 준우 이름으로. 거기에 매달 돈을 넣을 거야. 준우가 25살 되면 주는 거야.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마운 소리 하지 마. 이건 할머니가 손주한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일요일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차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러 왔어요. 아이고, 괜찮은데. 아니에요. 엄마가 버스로 4시간씩 오시면 안 되죠.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준우가 현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는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어머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준우가 커서 결혼하고 손주를 낳으면 저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저한테 차갑게 대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했다. 너무 갑자기 갔었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준우야. 기쁜 눈물이야.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어도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텃밭 일 좀 하고 TV 보고 그랬지. 심심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준우 데리고 갈게요.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아이고, 그래. 할머니가 준우 좋아하는 거 해줄게. 아들도 한 달에 2번은 직접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서울 구경하러 가요. 준우도 데리고 같이 가요. 괜찮아. 너희 바쁜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또 약속한 대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아들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너무 가깝지 않은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어머님, 이사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집들이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어머님, 여기 지내시다가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동남아, 유럽.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녔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준우한테 선물을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파리에서 산 거야. 에펠탑 모양이지? 우와. 할머니, 또 어디 가요? 다음에는 할머니가 미국 가. 이모 보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네 가족이 모두 제 서울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요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준우랑 놀아주세요. 며느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그럼 엄청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가 웃으시니까 저도 기뻐요. 너도 행복하냐? 네. 엄마도 웃으시고 와이프도 밝아지고 준우도 할머니 만나서 좋아하고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는 어머님 오시는 게 기다려져요. 정말이에요. 어머님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 할머니도 너랑 얘기하는 거 재밌어. 다음 달에 제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다들 시어머니랑 같이 오거든요. 그래. 그럼 갈게. 준우가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놀러 가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 준우야. 할머니가 준우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구나.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복을 자식들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손주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제가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행복하니까 자식들도 편해졌습니다. 제가 눈치 안 보니까 자식들도 부담 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들 눈치 보며 사시나요? 손주들 보고 싶어도 참고 계시나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후의 행복한 변화가 여러분께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